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맛이 나통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출장길에 제가 묵었던 멋진 호텔 중 한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샴페인 앙리지로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누아 앙리지로입니다. 프랑스어로 마누아는 저택이라는 의미로 와이너리 바로 옆에 설립된 부티크 호텔입니다. 이곳은 19세기에 세워진 저택을 리노베이션해서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앙리지로 가문은 1625년부터 이곳 아이에서 샴페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와인을 양조해온 앙리지로 가문의 오랜 역사에 비하면 이 부티크 호텔인 마누아 앙리지로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2대 오너인 클로지로는 2020년 와이너리 경영에서 은퇴하며 와이너리 방문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숙박 경험을 제공하고자 샴페인 지역의 저명한 건축가인 제라르 바탈라와 함께 이 특별한 호텔을 기획하였습니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된 호텔 내부로 들어서면 멋진 라운지가 여러분들을 반깁니다. 이곳은 투숙객 전용 프라이빗 다이닝 공간으로 셰프의 조리와 식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앙리지로의 샴페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처음 체크인을 하면 이렇게 테이블 위에 선물지를 놓아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을지 준비를 해 놓습니다. 방에서도 드실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직접 드실 수도 있는데 시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전 8시부터 10시 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저녁에 여기서 2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라운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들어가서 사우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누아 지하는 오롯이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웰니스 공간으로 크게 3가지 시설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스파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은 이용해보지 않았지만 지친 몸을 풀어주는 전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시그니처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 왼쪽 즉 클로지로의 둘째 딸이자 현재 와인메이커를 맡고 있는 세바스찬의 아내 안지로가 특별히 개발한 팩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크레오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샴페인 지역의 백악질, 즉 석회를 활용한 독특한 머드팩 트리트먼트입니다. 혀끝에서는 샴페인으로, 피부로는 머드팩으로 아이의 정수를 경험하는 셈입니다. 사실 저도 앙리지로 4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저 팩을 한번 발라봤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터키식 사우나인 하맘입니다. 한국 분들에도 친숙하죠. 뜨겁게 데워진 돌 위에 누워서 땀을 빼는 방식입니다. 문을 열면 보시다시피 저렇게 수증기가 자욱해서 내부 촬영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땀이 쭉쭉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수영장입니다. 사실 여기는 수영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아담한 규모라서 물장구를 치기가 아주 좋고요. 풀 내부에 비치된 수중 자전거를 타면서 가볍게 운동을 즐기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예전 제 방문 영상을 보시면 이 작가님과 저와 레슬링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다음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객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누아 앙리지로는 총 5개 스위트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가장 좋은 방에서 묵었었는데 그 방을 다른 분이 예약을 하셔서 2층에 있는 룸 4번에 제가 혼자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면 넓은 킹 사이즈 침대와 멋진 디자인의 소파, TV 그리고 와이너리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전망이 투숙객을 맞이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분한 베이지 톤 바탕에 비비드한 컬러의 가구들이 감각적인 포인트를 더해주고요. 흰천 뒤로 구분된 공간을 넘어가면 저렇게 이제 샤워 부스와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메니티로는 명품 브랜드인 라리크의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의 하이라이트는 저 벽 뒤에 숨겨진 문입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요. 마치 비밀 통로와 같은 이 문을 열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테라스가 펼쳐집니다. 테라스에서는 저 생브리스 성당 아이 쪽을 바라보면 그 뒤로 아이의 포도밭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보시는 시로의 정원이 보이시고 저쪽에 앙리시로의 와이너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지금 중앙에 보이는 빌딩, 저기서 아마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앙리시로의 와인들과 아마 페어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의 사이즈나 크기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앙리시로의 이제 마누아 지오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한 600불, 700불에서 1000유로가 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앙리시로의 부티크 호텔 마노아 앙리시로를 둘러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잤던 저 방이 한 1000유로 정도 합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 앙리시로의 와이너리 투어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와이너리 투어는 마케팅 이사인 스테판 베를린이 직접 가이드 해주었습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투어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저 역시 옆에서 제가 아는 내용들을 부지런히 정리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집이 오크에 굉장히 진심인 집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크, 두 번째도 오크, 세 번째도 오크인데 아르곤 프레스트가 이제 샴페인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최소 80년에서 100년 이상 된 오크만을 사용을 해서 쓰는데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오크도 뭐 그 뿌리 밑에서부터 해서 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리고 땅마다도 또 성격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샤프하고 어떤 건 미네랄 톤을 주고 그래서 그거를 다 섞어서 제일 좋은 포트에서 나온 걸 가지고 또 그의 주스에 맞게 블렌딩을 하는 진짜 오크의 진심 행사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모든 와인이 다 자식처럼 귀하겠지만 와인을 사랑하는 애호가분들 입장에서 본 진짜 보물은 1층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달걀 모양의 톡이 암파라 속 와인을 떠올리셨나요? 아쉽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땅 속, 탱크 속에 숙성된 퍼페추얼 리저브입니다. 이거는 이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있고요. 이것도 역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있습니다. 미세 기공으로 들숨 날숨을 쉬는 톡이 암포라에서 숙성되는 와인들도 물론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큐베에도 블렌딩되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큐베는 역시 담제인입니다. 레이블에 그려진 것처럼 100% 암포라에서 숙성된 주스를 사용해서 양조되는 멋진 로제 샴페인입니다. 자, 이렇게 와이너리 투어를 마치고 어느덧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의 웰컴 드링크로는 새로 출시된 큐베인 PR 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도 역시 이날 처음 테스팅을 해보았습니다. 퍼페추얼 리저브 와인 특유의 복합적인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피어났고요. 아주 훌륭한 로제 샴페인이었습니다. 생산량이 아주 적어서 국내에서는 금세 솔드아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웰컴 드링크로 만난 PR 로제의 인상적인 경험에 이어 다음 순서로는 상위급 큐베 중 하나인 푸드셴 2021 빈티지 베이스 와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앙리지로 이제 푸드셴 그랑크루 2021을 오픈해 주시는데
처음 테스팅 하신다고 봅니다. 여기 세바스티안은 혼자 와인메이커니까 테스팅 해봤을 거고. Could you explain about the 21 vintage? So, 21 vintage, you know, first of all, you have to come back to MV. MV stands for multi-vintage. So, every year you have 1/3 of the perpetual reserve, 2/3 of the vintage 21. 21, it was interesting vintage because it was very low volume. It's unique. These bottles, it's you know, it's not a 20 was a big vintage, it was a massive vintage in terms of grades. 21 was a year where it was a very tiny production. So it was, but as we vinified all the different barrels, from the different terroirs, from the different, you can see the main difference is already, Sebastian, he can pick the right barrels, first the right grapes, and after vinify in the right barrels and everything. So I'm very curious, it's my first time I test 21. C'est très concentré 21. You have a lot of concentration in this wine. 솔링을 하자마자 푸드쉘 특유의 강력한 오크 터치가 돋보였습니다. 굉장히 크리미하면서도 우아한 향기가 느껴졌는데 오크가 생각보다 2020 빈티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과일 캐릭터도 잘 표현하고 있었고요. 마시기 굉장히 편안한 와인이었습니다. Lot of apricot. And you remember what I told you before? As Sebastian, we have different kind of barrels. In 2018, 19, 20 was very warm. So Sebastian, you remember what I told you? We use a lot of chartreuse. Chartreuse give you the tension. 21, it was a cool vintage. But Sebastian, what he do? He used a lot of La Chalade. You know, just to give much more like the richness on the wine and to correct. Not only La Chalade. And 21 was the first vintage where you start to use the ceramic barrels. Ouais, je vais dire 21 il y a de la céramique aussi. You don't have the tannins very hard. The tannins is very complex. Very soft Ouais. tannins, very light, and you have much more complexity. You don't have the green tannins. 저도 21을 맹고를 처음 테스팅하는데 Ouais, voilà, c'est exactement. 빈티지가 사실은 쉽지 않은 빈티지입니다. 굉장히 쿨 빈티지로 분류가 되는데 접근성이 좋고 헤비한 느낌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사실 세바스티안이 와인을 만들면서 그 이전에 푸드쉘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파워풀한 스타일보다는 이제 마시기 편한 스타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훨씬 산도도 좋아요. 지금은 2020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빈티지고 사실은 뭐 17, 18, 19, 20, 21 중에서 Ça fait les deux comme ça en comparaison. 아주 좋은 빈티지 중 하나. 사실은 뭐 19가 최고의 빈티지고 그 다음에 20, 20은 대단한 것 Et 같습니다. 21, ça t'accompagne, c'est rond, c'est chocolaté. C'est... 자, 이렇게 PR 로젤부터 푸드쉘 2021, 푸드쉘 2020 빈티지 총 3개의 샴페인을 테이스팅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앙리지로의 샴페인들과 완벽한 마리아주를 보여주는 근사한 요리를 하나씩 선보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 MV20와 함께 준비해준 요리는 아르곤 고트 치즈와 소고기 요리, 그 다음에 오이스터 립입니다. 저 오이스터 립이 저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마셔보면 굴향이 아주 많이 납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에피타이저는 다소 생소한 굴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입안에 굴 향기가 진하게 퍼지는데요.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입맛을 아주 좋게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때 앙리지로의 오너인 에마누엘 지로도 도착했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홍삼 절편을 선물로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에마누엘은 홍삼 절편을 정말 좋아해서 매번 선물할 때마다 아이처럼 저렇게 좋아하곤 합니다. 다음엔 스티커를 미리 떼고 줘야 되나?
다음 서비스 주실 와인은 앙리지로의 포펠쇼 리저브 21베이스 와인입니다. 다음 요리는 계란 요리입니다. 그 사우루스 치즈하고 계란 그다음 차이브 그다음에 바삭바삭한 빵에 찍어 먹는 요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사우스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한테는 향이 좀 강하게 느껴졌는데 녹진한 계란과 치즈 그다음에 바게트 저렇게 먹으니까 사실 뭐 맛이 없을 수는 없는데 향이 조금 강했습니다. 제가 초딩 입맛이라서. 다음으로는 스테파니 아르곤 2018 빈티지를 서비스해 주었습니다. 이때 세바스티앙이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제가 세바스찬에게 선물한 홍삼 절편이 아르곤하고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며 같이 먹어보자고 했습니다. 홍삼 절편과 샴페인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라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세바스티앙이 제가 선물해준 홍삼 절편하고 지금 아르곤 18 빈티지하고 페어링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테스팅을 하는데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아르곤 18도 사실 저는 첫 테이스팅이었는데요. 홍삼의 이렇게 약간 스위트한 하면서도 쌉쌀한 부분이 아르곤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아르곤 2018 상당히 접근성도 좋으면서 굉장히 직선적인 파워가 돋보이는 와인이었습니다. 맛있는 요리와 와인에 빠져있던 사이 어느덧 메인 요리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스테파니 앙리지로 블랑 드 블랑 2016 빈티지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Stefan, could you explain about the Blanc de Blanc? So, Blanc de Blanc, vintage 2006, from Aïe, Grand Cru. It's come from a plot called La Croix-Courcelles, the cuvée is La Croix-Courcelles here. And this is quite unique to have a Blanc de Blanc vintage in Aïe. So it's vinified 100% in a new oak barrels, the same as Argot. So I would say it's Argot Blanc de Blanc. Okay, see. Thank you. 메인 요리는 소고기 숯불구이입니다. 한국에서도 저렇게 숯불고기를 많이 드시지 않나 싶은데요. 자세가 제가 어떤 부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은데 예전에 엠마뉴엘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설명을 해줬었는데 아르곤 포레스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축산업자가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에서 소고기를 받아와서 직접 저렇게 구워서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쫀득쫀득한 식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 디저트로는 루바브와 에스펠리트 고추 그리고 아르곤 염소 치즈를 얹은 디저트입니다. 생각보다는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아르곤 로제 2013 빈티지와 초콜릿 서비스되었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하고 세바스티앙은 시가를, 스테판은 전자담배를 태웠습니다. 이때 동행하셨던 두 분께서 인생 최고의 아르곤 빈티지가 언제인지 여쭤보셨는데요. 돌아온 답변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For me, the most incredible Argot I have tasted is 2011. 2011, I have tasted. It's almost impossible to find, but this is for me the best Argot. Best Argon. Pour moi, le meilleur argon, c'est un argon qui est vendu. What? Always Best best. Argot. He will say the best Argot he never produced is the Argot we're going to produce tomorrow. 비록 장난처럼 말했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엔트리 레벨부터 탑까지 그 아르곤 로제까지 테이스팅을 다 했는데 사실 아르곤 로제는 정말 되게 유니크하고 어디서는 경험해볼 수 없는 그런 로제 스타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사실 특별히 저희한테 꺼내준 MV10 샴페인을 먹었는데 앙리지로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런 그 올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일반 분들도 드셨을 때 되게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라는 거를 사실 올빈을 먹으면서 많이 좀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것들도 너무 좋고 에스프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엔트리 레벨의 샴페인이긴 하지만 MV10 먹었을 때는 앙리지로가 그냥 샴페인이 아니라 정말 장기 숙성을 해도 괜찮을 만한 샴페인이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경험해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다들 술이 오를 대로 올랐을 그때 스테파니 와인셀러에서 아르곤 17 빈티지를 꺼내 주셨는데요. 덕분에 아르곤 17까지 맛있게 비우고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앙리지로의 와이너리 투어는 업계 관계자가 아닌 일반 분들께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에 따라서 오픈하는 와인이 달라지고 식사를 원하신다면 미리 문의를 하셔서 식사와 함께 앙리지로의 와인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수입사와 함께 방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은 일반인 분들도 혹시 샴페인을 가신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예약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댓구 부탁드립니다.